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문 열었습니다. 슬기로운 생활백서 시간인데요. 매주 금요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떠납니다.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집을 사거나 팔 때 실거래 금액을 지자체에 신고하게 돼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라고 하는데요. 투명한 부동산 질서를 유지하는 기본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나 중요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안 될 텐데요. 자, 관련된 내용 국민권익위 경제제도 개선과 문무철 조사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조사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조사관님 혹시 밖에서 기다리시면서 저희 슬라고시 문제 들으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예, 저희 넌센스 퀴즈를 드렸는데 다리 방귀를 뀌는 현상을 뭐라고 부를까요? 라는 겁니다. 우리 문무철 조사관님은 혹시 학창 시절에 별명 같은 거 있었습니까? 이름과 관련된? 뭐 학교 앞에 있는 뭐 학용품 팔고 이러는 장소 그런 그게 별명이 있었습니다. 예. 제 주변에도 꼭 문성을 가진 친구들은 그 별명이 많던데 힌트를 아주 센스 있게 전해주셨습니다. 자, 방금 힌트 듣고 그거였구나 하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3923님 문 꼈어. 땡입니다. 예, 정답 아시는 분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정하셔도 됩니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관님, 먼저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나 거래 당사자가 그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실거래 가격이나 계약 조건 같은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예. 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년 1월부터 시행되었는데요. 그 신고한 부동산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도 부과되고요. 예. 그 허위 신고 탈세는 없는지 전반적인 그 부동산 거래 동향을 그 정부 기관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017년 1월부터 시행이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고를 늦게 하거나 그 하지 않으면 최소 10만 원에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요. 예. 거래 금액을 허위로 신고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 거래 금액의 2% 또는 5%에 해당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통 억대 이렇게 될 그렇습니다. 테니까 2에서 5%만 돼도 수천만 원 돼야 되죠. 꽤 되겠네요. 예. 자,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큰 나라도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를 늦게 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그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예. 앵커님은 부동산 계약이 체결된 날이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부동산 계약 체결된 날이요? 예. 그 공인중개사 가서 계약서 쓰고 도장 찍은 날 아닙니까? 예. 통상적으로 보통 계약서를 작성한 날을 계약 체결일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예, 당연히 그런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 그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계약금을 입금하는 날이 부동산 계약 체결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집 마음에 드는데 다른 사람이 혹시나 또 눈독 들일까 봐서 가계약금을 먼저 걸잖아요. 그렇죠. 그 날이 될 수 있다고요? 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 민법과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은 가계약금을 입금할 때 그 매매 대금 또 잔금 지급일 같은 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었다면 가계약금을 지급한 날도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늦게 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지자체에서는 허위 신고라는 이유로 과태료 수천만 원 처분을 부과하고 심지어 그 계약 체결일을 잘못 신고한 동일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지자체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곳도 있고 부과하지 않는 곳도 있고 제각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조금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이게 맞나 싶은 생각도 살짝 드는데 지자체마다 과태료 부과도 제각각이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이 부동산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은 국토교통부에 있고요. 예. 그 과태료 부과 처분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 그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의심 거래 목록을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에서는 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예. 이 과정에서 고의성이 없는 착오 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고 예.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지연 신고 또는 허위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자체도 있었던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무언가의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늦게 했거나 안 하거나 이런 거는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이 계약이 언제가 기준인지 몰라서 헷갈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 그 권익위원회에서는 현행 법령상에 그 신고 기준일이 되는 계약 체결일의 의미가 예. 불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봤고요. 예. 그래서 그 계약 체결일의 의미를 그 부동산 거래 신고 서식상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권고를 했고요. 예. 부동산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허위 신고 대상에 대한 세분화된 자료를 지자체에 전달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 공고를 했습니다. 예. 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예. 당사자의 사전 의견 제출이나 이의 제기를 지자체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구제 수단을 마련할 것을 정책 제안했습니다. 그 일부 지자체에서는 현재 행정처분 배심 제도라는 좋은 구제 수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 행정처분 전에 분야별 전문가들이 그 배심원단을 구성을 해서 예. 심의를 통해서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하지만 또 억울하게 과태료를 받는 분들도 없어야겠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부동산 거래 신고하실 때 이 기준일 확인 꼭 필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힌트 감사하고요. 오늘 좋은 내용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경제제도 개선과 문무철 조사관과 함께했습니다.